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D형 한번 풀이해 볼게요. 일정 고도에서 등속 수평 비행의 조건은 양중 추항이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인 동력 비행 장치 모드 2의 수직 하강을 하기 위한 올바른 설명은 왼쪽 조종관을 내린다. 스로틀을 내리면 되겠죠? 정답은 2번. 무인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공식용어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 용어는 알파스. 정확하게는 알파스가 대형 항공기, 대형 무인 항공기 이제 지칭하는 용어인데 드론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UAV는 정식 용어 중에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아이카오에서 지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착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력과 무게를 증가시킨다. 양력을 증가시키진 않죠. 착빙. 얼음이 붙었다라는 얘기인데 얼음이 붙었을 때 양력, 위로 떠오르는 힘이 증가하진 않겠죠. 틀린 거는 1번. 주의 공역이 아닌 것은 훈련 위험 경계, 요거는 주의 공역이 맞는데 제한, 금지라는 단어 들어가면은 통제 공역이라 했죠. 일마력은 75kg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유 신고,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계류식. 계류식은 이제 끈을 매달고 쓰는 비행 장치를 말합니다. 얘는 안 해도 돼요. 초경량 비행,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중에서 초여름 해양선의 장마는 오호츠크의 기단이고요. 비행 계획 승인 신청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동승자의 자격 소지. 동승자, 조수석에 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조종자는 당연히 자격 소지를 해야겠지만 동승자는 필요 없죠. 해수면 표준 온도와 표준 기압은 15도에 29.92 INH지고요.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 가능 지역은 UA입니다. 표준 대기 상태에서 해수면 상공 1000피트당 기온은 몇 도씩 감소하느냐? 표준 대기 상태에서 해수면 상공 1000피트당 기온은 2도씩 떨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수면 표준 온도가 20도다 했는데 1000피트 올라갔다. 몇 도냐? 그럼 18도 골라주시면 됩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성돼서 소멸되기 전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토크 작용과 관련된 유턴. 토크라는 것은 회전하면서 꺾어 나가는 힘인데 이 과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적용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얘가 작용되는 힘, 그리고 그에 반발하는 힘, 반작용의 힘.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토크 작용과 그 관련된 뉴턴의 법칙이고요. 비행 허가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때는 둘 다 받아야 돼요. 우선하는 기관 따위 없습니다. 둘 다 받으셔야 되고요. 운영 시 범칙금으로 가장 높은 거 물어봤는데 이 범칙금 물어봤었을 때 만약에 이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하시겠다 하시면은 안전성 인증 검사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는 그게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세를 잡기 위해 브러쉬 리스 모터의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 브러쉬 리스 모터 ESC 변속기가 속도를 잡아주죠. 모멘토의 값이 받은 각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점은 공력 중심입니다. 공력 중심은 공기력 중심과 같은 말이고요. 압력 중심은 공기력의 합력점입니다. 합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틀리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모멘토의 받은 각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점은 공력 중심이고요. 압력 중심은 공기력의 합력점입니다. 비행 정보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영공 통과료 징수를 위해서 경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 구역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공공 목적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통과료 징수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기압 고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2번에 그대로 기압 고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태풍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열대성 저기압.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 고르면 된다 했죠. 멀티콥터 착륙 지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경사진 곳은 착륙할 때 바로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모터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 6,000피트 이하 발생하는 구름의 종류는 층운이 있고요. 고층 저군 건축운은 6,000피트 더 위에서 발생합니다. 해풍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에 있었을 때 낮에는 상대적으로 육지가 뜨겁고 바다가 좀 차갑죠. 그래서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바닷바람이니까 해풍이에요. 그래서 낮에 해상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맞겠고요. 안개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해안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안개는 이류 안개입니다. 이렇게 단어 특정 단어만 딱 보고 골라내시면 돼요.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비행 경로와 고도, 경력, 조종자의 자격, 소지, 유무. 비행 장치의 재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 가능한 지역은 어느 것인가?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 곳. 뭐 바로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블레이드 종횡비 비율이 커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된 건데 종횡비의 비율이 커진다라는 거는 날개가 이렇게 길고 가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항비는 양력과 항력의 비라는 건데 양력이 커지면 당연히 이 전체 값이 커지게 되겠죠. 항력이 커지면 전체 값이 작아지게 되고 종횡비의 비율이 커져서 날개가 가늘어지게 되면은 항력은 줄어들고 양력은 커져요. 양력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값이 커지고 양력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니까 양력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는 실제로 날개가 길고 가느다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양항비가 커진다가 맞는 말이고요. 영양력 받은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영양력 받은각이라는 것은 양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받은각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진고도가 지시고도보다 낮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고도는요. 일단 기압을 읽어서 고도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온도가 추우면요. 평소에 10,000피트 올라갔었을 때 평소에 10,000피트라고 정상적으로 이제 찍힌다고 한다면 추울 때는 기압이 높으니까 9,000피트 올라가도 9,000피트만 올라가도 10,000피트로 표시될 수도 있어요. 기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평소에 10,000피트 기압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압이 높아 추울 때는 그래가지고 9,000피트일 때 10,000피트의 기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도계에 표시되는 온도는 10,000피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 고도는 10,000피트로 되는데 진짜 실제 고도는 이제 9,000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고도가 지시고도보다 낮을 때는 추울 때가 되겠습니다. 고도계 지시에서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온도보다 추운 지역에서 항공기는 고도계 지시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이거는 아까 전 문제하고 이제 해설은 똑같습니다. 단지 조금 꼬아서 낸 것뿐이에요. 비행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스로틀 상승은 비행 후 점검이죠. 스로틀을 상승한다는 것은 기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본다라는 거니까. 비행 전 점검 사항 물어봤습니다. 아닌 것은 3번. 멀티콥터 조종기 테스트 중 올바른 것은 이거는 그대로 요거 정답 외워주세요. 기체와 30m 떨어져서 레인지 모드로 테스트한다. 표준서에 실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항공장애 등 설치 기준은 500피트 AGL. 500피트 AGL은 미터로 환산하면은 150m고 기체는 150m 이상 날 수가 없죠. 항공장애 등 설치 기준은 500피트 AGL입니다.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 리스 모터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브러쉬 모터는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잘못됐죠? 정답은 4번. 브러쉬 모터는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마모와 그 저항이 너무 커서 영구적으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멀티콥터의 기체를 내리려면 스로틀을 내린다. 바로 정답이네요. 비행 중 조작 불능 시 먼저 할 일은 소리를 크게 져서 알린다. 비상 상황 시는 무조건 소리를 크게 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비행금지구역 38번.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위험구역의 설정을 공역을 제공하는 것은
이거는 노탐인데 잘못돼 있어요. 이거 노탐입니다. 노탐. 38번에 1번 노탐. 북반구의 고기압 방향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고 수렴하고 하강 기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초경량 비행장치 주소 변경 신고 기한은 30일. 변경 신고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23년도 D형이었고요. 우리는 E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